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대학 정책 연구, 대학의 주인이 되어주마. 대학교육 세미나 모임 고구마.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우리 3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역사 시작을 하려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밤에 혼자 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모임이 오늘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모임들을 계속 가져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등록금 인하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등록금 인하 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났을까?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길래, 얼마나 인상이 많이 되었길래 그동안에 등록금 인하 운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까? 어떤 부분에서 등록금 인하 운동이 시작됐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4년 그리고 2015년, 16년을 비교해 놓은 세계 등록금 순위를 비교해 놓은 표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13년, 14년 보시면 대한민국이 국립대 등록금 순위가 3위, 미국, 일본 다음에 3위,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미국 다음으로 2위였죠. 그런데 2015년, 16년 최근으로 보면 좀 떨어졌어요. 여전히 미국이 국립대 1등, 2등이 칠레, 3등이 일본, 4등이 캐나다, 5등이 호주, 6등이 한국 순이죠. 자, 떨어졌고 사립대 보겠습니다. 사립대 여전히 미국 1등이죠. 그리고 호주가 2등, 일본이 3등, 한국이 4등입니다. 자, 보시면 순위는 예전에 비해 좀 떨어졌지만 등록금액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다른 나라보다 순위가 조금 낮지만 등록금이 없는 나라도 있고 아예 생활비까지 주는 나라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등록금액이 비쌀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비싼 등록금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등록금 인상률 현황을 보겠습니다.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인상률이 나온 표를 보고 계신데요. 파란색이 사립대, 빨간색이 국립대, 연두색, 녹색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보시면 90년대 초반에 사립대, 국립대 할 것 없이 가파르게 등록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97년부터 해서 98년 이때쯤으로 해서 등록금 인상이 억제 줄어들고 있는 표를 보고 있죠. 왜 줄어들고 있냐면 당시에 이제 IMF라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렇게 등록금 인상률이 0에 가까운 표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IMF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이후인 2000년대부터 다시금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가파르게 등록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대부터 다시금 등록금 인상률이 0이거나 아예 인하된 곳도 있죠. 자, 보시면 90년대 초반에는 사립대가 더 가파르게 등록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국립대가 더 사립대보다 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90년대에는 사립대가, 2000년대에는 국립대가 등록금 인상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을까요? 네, 4대 등록금 자율화 추진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는데요. 90년대 초반 사립대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했던 이유는 1989년 있었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원인입니다.
등록금 자율화 조치는 등록금을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로 인해서 등록금을 예산을 뻥튀기 하고 필요 없는 것까지 예산에 집어넣으면서 등록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일들이 사립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등록금 자율화 조치,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2003년부터는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대 등록금도 2000년대부터는 가파르게 인상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등록금 자율화 조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제 활동에 국가의 이런 간섭을 줄이고 민간 그냥 이렇게 사회에 맡기는 것인데요. 그냥 경제 논리, 경쟁 논리로만 바라보는 신자유주의, 그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공기업의 민영화, 뭐 사회복지 예산 삭감, 그리고 공공재 개념 철폐, 구조조정, 자유경쟁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교육정책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등록금 또한 자유경쟁하고 공공재로 보기보다는 등록금 대학을 공공재로 보기보다는 사유재로 보고 과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원인이 돼버렸어요. 자, 등록금 자율화 조치, 우리가 미국한테 여러 가지 뭐 미국에 대한 관점들이 있지만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미국식 교육정책을 많이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슷하게 등록금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것만 따라야 되는데, 사실 좋은 점이 별로 없긴 하지만 좋은 점만 따라야 되는데 미국만 따라하려는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좀 상황이고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신자유주의, 네, 여기는 다음에서 치면 이렇게 신자유주의라고 나옵니다. 자,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에 가파르게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1992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앞다퉈 교육 대통령임을 자부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약속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김영삼 후보 당선이란 기사가 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대로 등록금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인상 지나치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당시 9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 사립대 등록금 인상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1994년부터 96년까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학의 신입생 입학금 인상률이 3년간 똑같은 상황, 그리고 특히 고려대와 연세대는 같은 기간 등록금 인상률도 똑같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사립대 등록금 담합 의혹까지도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당시 대학생 연대 조직이었던 한총련을 중심으로 대학생 조직은 김영삼 대선 자금 공개, 교육재정 확보 투쟁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등록금 납부 거부, 민주 납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많이 전개해왔어요. 자, 네, 그런 와중에 1996년 3월 29일 연세대생 노수석 학생 또한 교육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노수석 열사의 죽음은 결국 고액 등록금 문제가 전 국민적 화두가 되는 계기가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노수석 열사는 우리
광주의 민족민주열사묘역 5.18 구묘역에 계시죠. 노수성 열사의 이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투쟁까지도 진행됐었던 게 1990년대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말이 잘 꼬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민주납부 혹은 이렇게 현물납부를 하는 투쟁까지도 일어났어요. 이렇게 대학 등록금을 너무 비싸니까 이 소로 내겠다 혹은 뭐 닭으로 내겠다, 이런 투쟁까지도 선배들은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국립대까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되면서 전국 대학생 교육 공동 행동들이 매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공동 행동에서 등록금 문제를 많이 부각시켜 왔어요. 특히나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게 2006년 교육 공동 행동 사진인데요. 처음으로 각 대학생 조직이 하나로 모여서 이런 등록금 문제 해결, 교육재정 확대 등을 주장했었고요. 이러한 결과로 실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2006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학생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한나라당, 지금으로 치면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먼저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이런 교육 공동 행동이 결국에 정치권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교육 공동 행동이 계속 진행되면서 약 500여 단체가 함께하는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가 결성되기도 하고,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2005년 출범한 한국대학생연합의 결성입니다. 한대련은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한총련 이후 파편화되어 있었던 대학생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이런 등록금 문제, 취업 문제 등의 단결된 투쟁을 펼쳐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많이 좋지 않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한대련이 등록금 문제를 주도하면서 썼었습니다. 결국 이런 단결된 대학생들의 투쟁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지금은 다 있죠. 등록금 심의위원회란 기구가. 그리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최근 3년간의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해서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죠.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이거는 학자금 대출인데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갚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동안의 등록금은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통보하는 형태였다면,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로 법적으로 보장된 위원회에서 학생들도 같이 등록금을 논의할 수 있게 발전된 거죠. 물론 지난번 2강 때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부족 지점이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매우 큰 성과죠. 그리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것도 매우 큰 성과입니다. 뭐 옛날만 하더라도 진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0%씩 등록금이 막 올랐었는데, 이제는 10%씩 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근데 2006년 한나라당이 제일 먼저 자신들이 먼저 이야기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이 허위로 밝혀집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TV에 나와서 내 자신의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일 없습니다만, 이명박 같나요? 아무튼 자신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흔히 말해서 구라를 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빡치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자기들이 한다 해놓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한대련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대학생들은 2011년 5월 29일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가드 시위를 광화문 광장에서 벌이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저도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 폭력적으로 좀 연행이 되면서, 대학생들이 좀 폭력적으로 연행이 되면서 이것이 이슈화 되었고, 결국에는 6월 한 달간 정말 대대적인 촛불 집회가 일어나게 돼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림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예인들도 함께하는 촛불 집회가 펼쳐졌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졸업생, 연예인, 여긴 김제동 씨가 2011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회 나와서 발언하는 게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요새는 하도 많이 나와서 발언하시니까 이런 희소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 대단한 겁니다. 자, 정말 2011년 당시 이 6월달 한 달 당시만 하더라도 전 국민적으로 반값 등록금 빨리 공약 이행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30%까지 등록금 인하시키겠다라는 발표까지 하게 됐지만, 그것도 결국에 지키지 않았죠. 자, 이러한 이제 대학생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결국 2011년 서울시립대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2011년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2012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1호 대학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정책으로 부각되었어요.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책이. 너도 나도 등록금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1992년처럼 이야기했던 상황이 20년 만에 돌아온 거죠. 자,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의 사진이죠. 이분 또한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을 만나서 하겠다라고도 본인 입으로도 말을 했죠. 하지만 이 당시에 반값 등록금을 하려고 했으면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때 당시에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도 않은 채, 그런 거에 대한 국회에서는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면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빡치잖아요. 그동안에는 등록금 자기들이 반값 등록금 해놓는다 해놓고 계속 안 지키다가 다시 또 선거 시즌 되니까 반값 등록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달에 이렇게 대학생들이 새누리당 당사, 중앙당사 여의도에 있죠? 중앙당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말로만 반값 등록금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행해라 라고 당사 안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보시면 항의를 하다가 쫓겨나고 있는 사진이죠. 어떤 한 선량한 대학생이 이 경찰들한테 목이 졸린 채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표정이죠. 정말 대단한 대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반값 등록금을 시키고 싶어서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 되게 멋있죠. 자, 이런 투쟁들이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이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를 다 못 채운 채 4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요. 반값 등록금 실현됐다고 생각하세요? 대학생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었어요. 이러한 광고 활동이 있으면 등록금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JTBC 팩트체크라든지 다수의 언론에서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보시면 찾아보시면 잘 나오지만 된 게 아니다. 바깥 등록금 된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국립대로만 한정돼서 다시 또 보면 여기 뭐 승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성회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나라에 돈이 없던 시절에 국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기 어려우니 학부모나 그 해당 대학 지역의 유지들한테 기부금 형태로 받아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걷었던 돈이 기성회비예요. 의무가 아니죠. 기부금이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의무가 된 거죠. 기성회비를 안 내면 등록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것이 2010년 말에 처음으로 8개 대학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기성회비라는 것이 결국에 나라가 돈이 없던 시절에 기부금 형태로 받았던 돈이었으니 이제는 한국전쟁 이후만큼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제는 제대로 책임져라. 국가가 기성회비를 책임져라 라는 취지의 소송을 한 거죠. 그랬는데 소송을 잘 진행했지만 1심, 2심에서는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에 패소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실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좀 어이가 없어요, 내용이. 기성회비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가 국립대를 그동안 재정 지원을 제대로 안 한 책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기성회비인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 기성회비 문제가 대법원 패소 이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의 국립대 등록금의 약 80%를 차지했던 기성회비, 많은 돈이죠.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징수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게 안타깝게도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등록금 인하를 위한 운동 중에 하나였죠. 국가가 국립대를 제대로 책임져라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이것도 어찌 보면 이건 국립대로 한정된 투쟁이긴 하지만 국립대 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이 있었어요. 보시면 4,000명, 4,500명, 3,000명 이렇게 계속해서 소송들이 줄지어 일어났었던 대대적인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개개별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010년대 이후부터는 등록금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에 등록금 정책이 국가장학금이 대학이 받으려면 등록금 인상을 하면 못 받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등록금 인하 운동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진 추세인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를 보면 등록금위원회의 설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제화, 그리고 지금에 있는 등록금 동결, 그리고 국가장학금 시행입니다. 자, 국가장학금도 문제가 참 많죠. 성적 제한, 학기 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에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근데 어쨌든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의 대학생들의 투쟁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등록금 문제, 교육재정의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도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 등록금 인하 운동의 핵심인 것 같아요. 국가가 시켜주는 교육을 국민이 받고 그 국민은 국가가 가르쳐준 교육으로 인해 자신이 배운 능력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어떠한 역할이 됐든 회사원이 됐건 그냥 자영업이 됐건 농사를 하던
뭐 고기를 잡든 어쨌든 국가의 사회 발전을 위해서 환원하게 돼요. 근데 이 사회에 환원된 능력이 그 국가의 발전과 연관이 되는 거죠. 우리 과학자들이 뭐 글 쓰는 사람들이 철학가들이 이렇게 자신이 배운 거를 토대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의 발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에는 국가의 제대로 된 교육은 국가의 발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 공공성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책임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등록금의 액이 뭐 비싸네 낮네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사실은 핵심 구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호 안에 등록금 문제가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근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많아요. 등록금 인상이 이제는 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간 또다시 등록금 인상이 될 거예요. 자, 이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등교육에서는 정부,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보다 그냥 일반, 개개인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나도 높아요. 물론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5년에 비해 2013년은 민간 부담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장학금 시행이라든지 뭐 등록금 동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낮아지고 있는 건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만 비교해 보더라도 아예 반대 비율이잖아요.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이 아예 반대 비율이에요. OECD 평균과도 반대 비율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결국에 다른 이제 OECD 국가들보다 교육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특히나 고등교육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 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등록금 문제에서 등록금 인하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국가가 교육 재정을 얼마나 많이 확충하고 대학에 지원을 해주냐,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국가가 교육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자, 이렇게 좀 오늘 등록금 인하 운동의 역사를 좀 마무리 하려 하는데요. 등록금 인하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선배들은 어떻게 대응해 왔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등록금 인하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뭐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 그대로 따라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많이 개선해야 되고, 고등교육 재정도 많이 확충을 해야겠죠. 그리고 국립대 비율도 많이 늘려야겠죠. 우리나라는 20%가 안 되는 국립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OECD 평균에 비해 정반대 수준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되겠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고구마 오늘 이렇게 마치려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옵니다. 저는 오늘 흠뻑 젖었는데 밖에 많이 돌아다녀가지고요. 근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밤에 너무 쌀쌀하지 않나요? 낮엔 더운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일교차 조심하시고, 곧 있으면 우리 지역에는 이제 5.18 행사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우리 5.18 행사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5월 19일 날 5시 반에 대학생 퍼레이드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 금남로 특설 무대에서 대학생 문화제도 진행돼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대학생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구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